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무대에서 불미스럽다라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과 상대했던 우루과이 대표팀의 미드필더 페데 발베르데 선수, 사실 이 선수가 2017년에 한국에서 열렸던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 내한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각광받았던 선수인데, 하필이면 이제 골 셀레브레이션을 할 때 눈을 찢는 행동을 하면서 본인의 에이전트를 향한 것이었다, 에이전트의 별명이 치노라서 그랬다, 이런 해명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조금은 이제 팬들을 좀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공개적으로 했고, 그 사과문도 올렸다가 이후에 지웠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밉상인 이미지의 선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월드컵 때도 이강 선수에게 거친 태클을 한 이후에 환호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후 라리가 경기 맞대결에서도 이강인 선수에게 조금은 거친 태클을 하고 경고를 받는 그런 장면들 때문에 좀 이제 많은 비판들을 받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라리가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의 경기 이후에 주차장에서 상대 선수를 기다렸다가 폭행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스페인뿐 아니라 전 유럽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스페인의 주요 언론과 방송사뿐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각종 이제 유럽의 축구 주요 매체들까지 크게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발베르데가 어떤 이유로 이 상대 선수를 경기장 밖에서 기다렸다가 때리는,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경찰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지면서 큰 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상황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준TV는 이 사건이 진행됐을 때, 발생했을 때 곧바로 섣불리 이제 전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논쟁점이라든지 진실 공방도 있다 보니까 스페인 현지에서 직접 레알 마드리드를 20년 가까이 전담 취재하고 있는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를 연결해서 좀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지에서 독점 취재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또 팩트체크를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준TV를 구독해주신 분들, 오랫동안 애청해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는 라디오 마르카 출신으로 이제 워낙 맹활약을 펼쳤죠. 스페인 대표팀을 전담 취재해왔고, 또 레알 마드리드도 20년 가까이 전담 취재, 전 경기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취재하면서 수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스페인 언론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제 스페인 특파원으로 1년 동안 이제 스페인 라리가를 현장 취재할 때 친분을 쌓게 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협업하고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사이인데요. 이 경기 역시 이제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고,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밀도 있게 체크했고, 또 발베르데 선수 측 관계자와 발베르데의 지인까지도 취재해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전달해 왔습니다. 우선 발베르데의 폭행 사건의 대상은 현재 비아레알의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알레한드로 바에아와의 사이에서 이뤄진 것인데요. 경기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2022-2023 시즌 라리가 28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의 홈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렸던 비아레알과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 굉장히 치열한 난타전 끝에 벌어졌죠. 이 경기는 사실 발베르데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했고, 바이나 선수는 선발 출전을 한 경기였는데, 바이나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서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고, 이 경기가 이제 1진1퇴 공방전으로 전개가 됐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2대3으로 이제 역전 패배를 당하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 바르셀로나의 승점 12점 차 열세가 되는, 정말 이제 역전 우승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경기가 경기 초반 16분에 파우 토레스가 이제 비니시우스의 측면 돌파에 이은 컵백을 막는 과정에서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갔거든요. 이번 경기는 정말 나이지리아 윙어인 사무 추크헤제가 엄청난 플레이를 펼쳤는데, 빠른 돌파, 섬세한 볼터치에 의한 강력한 슈팅까지 보여주면서 전반 39분에 이제 토트넘 출신인 로셀소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동점골을 넣었고, 다시 이제 후반전 시작 3분 만에 세바요스의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앞서가는 골을 넣으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승기를 잡는 것 같았어요. 그런 가운데 59분에는 사실 이제 체력 안배 차원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벤제마를 빼고 발베르데를 투입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상대 공격이 좀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됐고, 발베르데도 교체로 들어와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거든요. 67분에 이제 키케 세티엔 감독이 이끌고 있는 비아레알은 로셀소와 피노를 빼고 모랄레스와 모레노를 투입했는데, 요게 좀 적중을 했습니다. 70분에 이 모랄레스가 동점골을 넣고, 80분에는 추크헤자가 이 바에나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는데, 이 바에나 선수를 경기가 끝나고 나서 페데 발베르데가 주차장에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현장 취재한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비아레알의 지난 주말 라리가 경기 이후 페데 발베르데와 알레한드로 바에나 사이의 사건은 많은 놀라움과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우루과이 미드필더 발베르데가 이미 경기가 끝난 후에 샤워를 마치고 비아레알의 알레한드로 바에나를 찾아갔죠. 발베르데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 주차장에 있던 비아레알 버스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발베르데의 측근은 그가 바에나를 때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심판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기록에는 퇴장이든 무엇이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지난 1월에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이 치른 코파 델 레이 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비아레알의 홈 경기장 라 세라미카에서 열린 경기였는데요. 당시 발베르데는 복잡한 개인적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녀가 가족의 둘째 아들이 될 수 있는 아기를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에 안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두 사람 모두 힘든 한 달을 보냈고 그의 파트너는 유산 위험을 줄이지 않기 위해 한 달 동안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발베르데의 말에 따르면 당시 비아레알과 레알 마드리드의 코파 델레이 경기에서 바에나는 태클을 당한 후 부상을 입은 그에게 울어 내 아들은 너처럼 울지 못할 거니까 라는 매우 불쾌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우루과이 선수 발베르데는 그를 공격하지 않았지만 그는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경기에서는 경기장 안에서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고 경기가 끝난 후 발베르데는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설명한 대로 둘의 인연과 악연은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코파 델레이 8강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비아레알 원정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3대2로 승리하면서 4강에 올라갔고 또 4강에서는 뒤집기 승부를 펼치면서 엘 클라시코 바르셀로나와의 이 경기에서 1차전 패배에도 2차전 4대0 대승으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오사수나와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 비아레알과 코파 델레이 경기 당시에 바에나가 이제 발베르데와 충돌 상황에서 발베르데를 모욕하는 언사를 했다. 특히 본인이 이제 둘째 아이가 임신된 상태에서 이 유산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건드리면서 심리적으로 좀 트래시 토크를 했다. 좀 이제 경기 중에서는 상대 선수를 모욕하고 좀 가족욕을 하고 이제 트래시 토크로 좀 괴롭히는 그런 선수들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결승전이었죠.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기에서 이탈리아 수비수인 마테라치가 이제 프랑스의 미드필더 지네딘 지단의 그 가족 뭐 여동생을 좀 모욕하는 언사를 하면서 이제 지단이 당시에 이제 퇴장을 불사하고 가슴에 박치기를 하면서 이제 응수한 이후에 뭐 경기를 망쳤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연장선상이긴 하나 이게 단순한 모욕을 넘어서 좀 이제 가족사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사실 발베르데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전반기에 좋았던 폼을 좀 잃고 흔들리는 와중에 뭐가 문제인지 좀 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축구계에선 좀 돌았었나 봐요. 발베르데의 아내가 이제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좀 유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2월 초에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굉장히 거친 그 태클을 했던 그 발베르데 폼이 떨어진 발베르데의 문제가 이 둘째 아이의 유산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알려졌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둘째 아이 유산 상황을 공개적으로 이제 발베르데의 아내인 미나가 좀 발표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긴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조금 논란이 됐고 좀 진실 공방이 나온 게 발베르데의 둘째 아이 유산이 알려진 건 2월 달인데 1월 달에 그 코파델레 경기가 열릴 때 바에나는 알지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주장하는 언론 기사도 있었고 그 언론 기사를 바에나도 리트윗하기도 했었지만 뭐 사실 그에 대한 또 반박으로 아니다. 이미 그 경기가 열릴 때는 꽤나 축구계에서는 알려졌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폭행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겔 앙헬 디아스 기자가 이제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베르데는 일어난 일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먹으로 바에나를 때렸다고 했죠. 그는 당시 통화 중이던 바에나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비아레알 팀 대표가 사건 현장 사진과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아레알은 현 시점에 발베르데를 고소, 고발하지 않았어요. 다만 바에나를 지지하며 모든 것을 바에나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에나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발베르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발베르데의 주먹에 맞는 사건이 있었고 부상을 당한 것은 맞지만요. 하지만 발베르데에게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상황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바에나가 고소할지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건의 영상과 사진 증거가 있으니
고소할 경우 발베르데가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지 나오겠죠. 비아레알은 발베르데를 이 건으로 고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비아레알이 레알 마드리드나 발베르데를 징계위원회든 어디에든 고소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발베르데는 어떤 스포츠적 징계를 받지 않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비아레알 구단이 고소를 할 경우 발베르데는 다음 라리가 경기라든지 5월에 있을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발베르데는 오늘 훈련에 참석해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일부 텔레비전 카메라에 접근을 받았지만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베르데의 에이전트 회사는 이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을 고려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베르데의 아내 미나는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바에나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발베르데의 측근과의 사적인 대화를 했는데요. 그들은 발베르데가 훌륭한 우루과이인으로서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경기장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거나 옹호하지만 그에게 가족은 신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정도까지 반응했다면 아마도 발베르데의 말이 옳을 것이라고요. 경기 후 샤워를 마치고 찾아가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발베르데의 버전은 바에나의 버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이 진실 공방에서 바에나는 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발베르데가 이 정도까지 행동을 했다는 것, 사실은 뭐 발베르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바에나가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앞뒤 상황도 소개를 했고, 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주차장, 비아레알 선수단의 버스가 있는 곳으로 발베르데가 혼자 간 게 아니라 동료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까지 폭행을 애초에 할 생각으로 갔던 것은 아닌데 가서 이제 따지려고 했고 좀 이제 사과를 받으려고 이제 갔는데 바에나가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핸드폰을 보고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분개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에 분개해서 때리게 됐다라고 이제 알려졌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단 발베르데가 이 바에나를 폭행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다. 물론 이제 공개적인 이제 훈련장에서라든지 뭐 팬들이라든지 언론을 만난 자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했지만 분명히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은 사실로 이제 볼 수 있겠거든요. 무엇보다 뭐 앞서 미겔 디아스 기자가 설명을 한 대로 이미 비아레알 구단 관계자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의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었고 이것을 또 경찰에 좀 알렸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은 없을 것이고, 정말 바에나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후속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사실 이제 미겔 디아스 기자가 후속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전해 왔는데 이게 영상으로 지금 전달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베르데에 대한 스포츠적인 제재가 배제되지 않았다라고 미겔 디아스 기자가 얘기를 하면서, 만약 이제 이게 실제로 실행된다면 충분히 위원회에 넘어간다면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 어떤 이유로 발베르데가 바에나를 폭행했는지를 떠나서 폭행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스페인 언론에도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미겔 디아스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전해왔어요. 결국 바에나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을 했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 비아레알 구단 측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일단 경기는 끝났지만 경기장 안에서, 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연맹에 이제 제소하거나 이제 징계를 줘야 된다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건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만 비아레알은 이 사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전후 상황을 들었을 때 바에나에 대해서만 지지한다. 우리는 바에나가 그런 모욕적인 연설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을 지지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찰에 이제 고발이 됐고 신고가 됐고 공식적으로 이제 바에나가 비아레알 구단 관계자가 아닌 스스로 폭행을 당한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죠. 이 경찰 리포트가 결국에 이제 징계위원회에 접수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스페인 스포츠 폭력 방지 위원회에도 이제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포츠 선수로서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현재 축구적으로 징계가 들어간 건, 고소 고발이 들어간 것, 신고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다음 경기에 발베르데가 뛸지 않을지 이런 징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늦더라도 이게 정확히 이제 사건에 대한 이제 조사가 진행됐을 때는 다음 시즌에라도 스포츠 선수로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례가 실제로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선례가 어떤 거냐면 바야돌리드 공격수인 세르히오 레온이 이제 과거 2021년에 팬에게 이제 모욕을 당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그와 관련돼서 모욕을 하니까 이제 병을 관중석에 집어던겨갖고 팬을 이제 좀 가격하는,
팬에게 좀 이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이 됐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팬이 형사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뭐 혐의가 모두 마무리된 6개월 이후에 4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즉 이번 사건 역시 비아레알 구단에서 당장 리그 사무국 쪽에다가 징계를 줘라고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징계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차후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징계가 나올 수 있고 그 징계는 최소 4경기에서 최대 12경기라는 이제 항목이 있어요. 즉 꽤나 긴 장기 결장이 될 수가 있다. 발베르데가 어떤 이유로라도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관계들과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참작의 요지들이 팬들의 여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발베르데가 바에나를 때린 것은 잘못했지만 발베르데에 가한 이 바에나의 트래시 토크가 사실이라면 가족의 아픈 부분, 아이가 유산되는 정말 가족으로서 너무나 끔찍한 일을 이렇게 건드리고 모욕했다라는 상황, 게다가 2경기 연달아서 그렇게 했다는 상황은 발베르데도 못 참을만 했다, 이런 이제 동정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폭행 사건은 분명히 한국의 팬들의 입장에서는 발베르데에서 지금까지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안 좋은 시선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건에서 이제 발베르데는 어떻게 보자면 정서적으로는 피해자에 가까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미겔 디아스 기자가 얘기한 게 코파델레 결승전을 못 뛰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이후 레알 마드리드의 일정을 살펴보면 당장 한국 시간으로 4월 13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베르데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와 뭐 소명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는 조금 이제 적용되지 않지 않겠느냐, 요 경기는 이제 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빠르게 징계가 진행이 된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4월 16일에 이제 치를 카디스와의 라리가 원정 경기부터 되지 않겠느냐, 지연되더라도 이제 5월 6일로 예정된 레알 마드리드와 오사수나의 코파델레 결승전에는 아마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조금 더 미뤄진다라면 뭐 다음 시즌 초반 일정을 빠질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 상황은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가 첼시와 매우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둔 상태에서 팀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고 실제로 전력 자체도 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발베르데가 중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물론 발베르데가 없는 상태에서도 뭐 카마빙가라든지 세바요스라든지 혹은 호드리고라든지 다른 많은 선수들이 최근에 좋은 경기력들을 보이고 있고 또 엘클라시코 승리 과정에서 사기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이 비아레알전의 패배는 리그 우승 경쟁에서 완전히 이제 기회를 잃게 된 것뿐 아니라 발베르데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고 또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중징계를 받을 상황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시즌 막판에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에나가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 발베르데가 이렇게까지 행동했다라는 것, 그리고 발베르데가 굉장히 바에나가 했던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은 현재 이제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는 발베르데의 말이 맞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분위기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 사태 어떻게 이어질지, 발베르데가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바에나는 정말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그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게 맞는지 한준TV에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되는 상황들, 그리고 많이 썰들이 떠도는데 스페인 현지에서 직접 취재하고 있는 미겔 디아스 기자의 독점적인 정보들까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계속해서 다양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럽 축구 현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준TV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 한준TV가 더 많은 그 현지 독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독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후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준TV의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